귀향. 저 같은 시골 출신 촌놈이 번잡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고즈넉한 시골 생활이 그리워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타향도 아니고 고향으로 귀향한 한 남성이 망상장애 끝에 5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호미 와타루. 1949년 야마구치현 슈난시 미타케에서 농업을 하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난 그는 밝고 상냥한 성격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살던 마을은 1960년대엔 200명 가까이 살고 있었고 중학교 졸업 후엔 다들 도시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리고 호미 역시도 중학교 졸업 후 도시로 나가 관동 지역에서 미장 기술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마침 이 시기는 일본의 성장기라 건설 붐이 일었기 때문에 그는 수입이 좋을 땐 한 달에 200만엔, 우리 돈 약 4천만 원을 벌 정도로 크게 성공했죠. 그는 동료들 사이에선 평판도 좋았고 업무 태도도 무척 진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생활하던 그에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젠가 나이 먹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향에서 부모님 모시면서 시골 생활을 해야지. 라는 귀향의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러던 1994년 10월 무렵, 당시 45세였던 호미는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고향 슈난시 미타케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그의 부모님은 몸이 편찮으셔서 간병을 필요로 했고 호미 자신도 예전부터 시골 생활을 꿈꿔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30년 만에 돌아온 마을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엔 200명 이상이 살고 있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땐 마을 인구는 15명 정도밖에 없었고 휴대전화마저 터지지 않는 엄청난 시골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미타케는 호미가 태어난 고향이었기에 그는 빠르게 시골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당시 그는 도시에서 배운 자신의 건축 기술을 이용해 시골의 토지를 구입, 다리가 불편한 부모님을 위해 휠체어 친화적인 집을 지었습니다. 또한 다른 집의 타일을 시공해주거나 마을 사람들의 일손을 돕는다든지 주민자치회 주관에 단체 여행, 행사 등에 참석하는 등 전혀 문제없는 시골 생활을 보냈죠. 그렇게 마을의 구성원이 된 그였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이 따돌림의 이유에 관해선 좀 찾아봤는데 다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단체 제초 작업이 귀찮아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다. 마을 자치회에서 자기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서 고립됐다. 이외에도 험담을 하는 걸 좋아하던 할머니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렇다 등등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더해 다시금 그에게는 불행이 찾아오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건강 악화로 인해 걷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고 아버지는 귀가 멈과 동시에 알츠하이머를 앓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호미 본인이 주장하는 마을에서 받은 따돌림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호미는 개를 무척 좋아했고 올리브와 뽀빠이란 이름의 개를 키웠습니다만 개 냄새가 난다고 지역 주민이 불평하러 오는 일이 있었고 병 때문에 누워 계신 어머니 방에 옆집 사람이 멋대로 들어와 똥냄새 난다 라고 말하고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옆집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는 게 도시에 사는 사람에겐 이해할 수 없는 행위지만 일본 시골에서는 문단속을 하거나 커튼을 치면 이웃을 신용하지 않는 놈으로 간주해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따돌림의 이유는 어쩌면 이런 사생활 부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타이어에 나사를 뺀다든지 개와 산책하는데 보란듯이 농약을 뿌리는 것은 물론 누군가가 개가 마시는 물에 농약을 넣거나 자기가 만들어둔 카레에 이상한 걸 넣었다 등의 주장이었죠. 참고로 마을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나같이 우리 마을엔 따돌림 같은 건 없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 실제로 경찰을 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좀 어이없는 건 호미가 피해자였다는 점이죠. 2002년 12월 26일 호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당시 마을 주민들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호미는 답례품을 돌리기 위해 마을의 여러 집을 방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호미는 사다모리 마코토라는 인물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사다모리는 호미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술에 취한 사다모리가 시카를 두 자루 꺼내들더니 너 싸움은 할 줄 아냐? 라는 말을 하며 호미의 턱 밑과 가슴에 대고 지그시 눌렀습니다. 당연히 호미는 깜짝 놀라 이를 피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시칼로 인해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됐는데요. 위기를 느낀 그는 결국 사다모리와 주먹 다짐을 벌였고 이내 경찰을 부르게 된 것이었죠. 비록 이 사건은 쌍방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지만 애초부터 시칼을 꺼내든 사다모리의 책임이 커서 사다모리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호미의 불안감은 점점 심해졌죠. 이후 2004년 무렵 호미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고 그는 더더욱 마을에서 고립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 호미는 집에 CCTV를 잔뜩 설치하거나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모님 무덤 주변에 벽을 설치하는 등 다소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2009년엔 집 앞에 이런 시를 적어 붙였는데요. 불을 붙이고 연기에 기뻐하는 시골놈들. 여기서 불이라는 건 마을에서 도는 험담, 소문을 의미하고 연기에 기뻐하는 시골놈들이라는 건 헛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자신을 보며 즐거워하는 마을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네요. 그리고 2011년 1월 1일 호미는 집에서 1시간 거리의 경찰서에 홀로 방문해 마을에서 혼자 고립된 상태다, 괴롭다 라며 경찰관에게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결국 호미는 자신을 괴롭힌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2013년 7월 21일 저녁 8시 59분 예전에 호미를 칼로 찌른 적이 있었던 사다모리 마코토의 집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당시 화재는 굉장히 심각했고 마을 주민들은 즉시 소방서에 신고했지만 소방차가 도착하자 이번엔 야마모토 미야코 씨의 집에서도 맹렬하게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에선 사다모리 마코토, 사다모리 키요코 씨 부부와 야마모토 미야코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2일 이번엔 카와무라 사토코 씨와 이시무라 후미토 씨가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던 것인데요. 피해자 중 사다모리는 과거 호미와 칼부림 사건이 있었고 그의 아내와 야마모토 미야코, 카와무라 사토코 씨는 호미의 험담을 하고 다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시무라 후미토 씨의 경우엔 호미가 살던 집에 토지를 소유했던 인물입니다만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네요. 아무튼 부검 결과 시신의 사인은 목재 둔기로 공격당해 발생한 두개골 골절 및 뇌 좌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들도 동일했죠. 즉 범인은 피해자들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마을 주민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 생각, 이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한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호미 와타루였죠. 이에 경찰은 수색대를 꾸려 인근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7월 26일 아침 9시 속옷 차림으로 산속에 앉아있던 호미를 발견해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호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마을 사람들의 따돌림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평소 그의 행동이 이상했다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다 보니 그는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고 정신감정 결과 호미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지만 책임 능력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기에 결국 그는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흉기로 사용된 목재 둔기에서 호미의 지문이 검출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집에서 호미의 DNA가 발견되었기에 결국 그는 2015년 7월 28일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고 항소와 상고 전부 기각되어 2019년 6월 17일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몇 가지 후일담입니다만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미는 개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그가 키우던 올리브라는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는 주인이 체포되고 경찰에 인도되자 1분도 채 되지 않아 심장발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뭔가 신기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 교도소에 수감된 호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를 보낸 것은 11살짜리
초등학교 소년이었는데요. 소년은 편지에서 경제 성장기를 견인한 호미 씨 같은 분이 왜 고향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호미는 이런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국 고향을 한 번 떠났던 인간이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 진작 마을을 떠났어야 했죠. 그리고 이 소년은 실제로 호미의 면회를 가기도 했는데요. 면회에서 호미는 소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네가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도망쳐. 도망쳐야 해. 그게 용기라는 거야. 도망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도망갈 용기가 중요한 거야. 넌 훌륭하게 크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좀 의외의 사실입니다만 그는 시에서 일감을 받으면 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현장 근처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차에 태워 마트에 데려다 주거나 골절로 걷지 못하는 노인을 자청해서 돌봐주는 등 이게 과연 살인마가 할 법한 행동인가 싶은 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범죄 행위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정말 사람 마음이라는 건 알 수가 없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신감정 결과 범인은 가벼운 망상장애로 판명났고 따돌림 역시도 마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부정하다 보니 어디까지나 호미의 일방적인 주장이겠습니다만 과연 어디까지가 망상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었을까요? 물론 설령 따돌림이 사실이라고 해도 방화와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